세계적인 인플레이션이 전 지구를 휩쓸고 있습니다. 2020년 세계적인 질병 사태가 찾아오고 그에 따른 화폐 발행량 급증으로 인해 화폐의 가치가 점점 떨어지는 상황 가운데에서 물가가 폭등하는 현상, 인플레이션이 온 세계를 덮쳐 새로운 경제 위기가 생기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한국과 북한이 통일될 가능성이 높다는 분석이 나와 거대한 충격을 주고 있습니다. 국토 전략 TV? 1971년 닉슨 쇼크라고 부르는 사태가 있었습니다. 미국의 달러를 금으로 바꿔주는 금태환 정책이 폐지된 이후로 미국 달러화를 비롯한 근본위제에서 벗어난 세계 상당 국가의 나라들의 화폐들은 그저 종이 쪼가리에 불과한 상황이 돼버렸습니다. 이로 인해 미국은 사우디를 비롯한 중동 국가들과 모든 석유 거래를 달러로만 거래를 하게 하자는 조약을 체결하면서까지 달러의 가치를 유지하기 위한 노력을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막대한 달러 발행이 이뤄지면서 달러의 물가가 급등하고 화폐의 가치가 떨어지는 인플레이션 현상으로 세계는 늘 공포에 휩싸였습니다. 다행히 이러한 인플레이션을 잡아줄 수 있는 나라가 등장했으니 다름 아닌 중국이었습니다. 중국과 미국이 수교한 이후로 80년대, 90년대부터 중국은 전 세계의 공장이 됐습니다. 중국으로부터 값싼 물건들이 미국을 비롯한 전 세계에 공급되기 시작하면서 인플레이션을 잡을 수 있었고 고물가 현상을 크게 잡을 수 있게 됐었습니다. 안타깝게도 2020년 엄습한 세계적인 질병 사태로 주요 국가들의 중앙은행들은 긴급하게 화폐를 발행하며 경색된 경기를 풀기 위한 조치를 취하면서 전 세계 모든 나라들에서는 인류 역사상 유례가 없는 돈들이 지구상을 돌고 있는 상황입니다. 때문에 세계 각 국가들은 물가가 폭등하는 현상들을 경험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과거 중국을 대체할 수 있는 저임금, 고효율 노동력을 확보할 수 있고 세계의 또 다른 제조업 허브가 될 수 있을 만한 나라를 찾기 위해 혈안이 돼 있는 상태입니다. 그러면 유력한 지역 5곳들을 살펴볼까요? 5위는 인도입니다. 인도는 최근 중국을 대항할 수 있을 만한 나라로 거듭나고 있습니다. 인도는 영어가 공용 언어로 지정돼 있어 미국, 영국 등 글로벌 국가들과 협력 생산 시스템이 탁월한 나라입니다. 이 때문에 오랜 세월 인도는 영미권의 오랜 저임금 서비스업의 거점으로 역할을 분담해왔습니다. 최근 인도는 2020년부터 중국을 대체할 수 있는 제조업 생산 거점으로서 제조업 육성 정책을 펼치고 있습니다. 메이크 인 인디아 이니셔티브 정책을 캐치프레이즈로 내걸고 다국적 기업에게 러브콜을 보내서 인도에 공장을 설립하도록 하는 정책을 취하고 있습니다. 인도 정부는 이 기업들의 각종 금융, 법률, 통신, 회계 서비스 등을 지원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 때문에 애플은 아이폰 12 제품에서부터 중국 생산 의존도를 낮추고 있고 삼성 역시 베트남과 인도 등으로 제조업 생산 거점을 다변화하고 있습니다. 4위는 비셰그라드 4개국입니다. 헝가리를 비롯한 폴란드, 슬로바키아, 체코 4나라는 사실상의 동맹관계를 맺기 시작했습니다. 동쪽으로부터 밀고 들어오는 러시아 세력을 견제하기 위해서 친서방 연대를 4나라가 구축하기 시작하면서 하나의 경제적 공동체를 만든 것입니다. 한국 역시 체코, 헝가리 등에 많은 투자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비셰그라드 4개국은 우수한 노동력이 있고 정치적으로 안정돼 있어 벨로루시나 우크라이나와 같은 지정학적으로 안정돼 있지 않은 나라들을 대신할 수 있는 최고의 산업 거점으로 육성되고 있습니다. 독일이나 이태리, 프랑스 같은 서유럽의 초고도 선진국들의 산업국가들과 협력 가능한 제조업 기능이 점점 비셰그라드 4개국으로 몰리고 있습니다. 현재 한국은 헝가리의 최대 투자국이 돼서 유럽의 최대 부국인 독일을 뛰어넘기까지 했습니다. 헝가리에서 창출되는 부가가치가 헝가리를 비롯한 비셰그라드 4개국뿐 아니라 한국 경제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관측됩니다. 최근 우크라이나, 벨로루시 지역에 러시아의 패권이 확장되기 시작하면서 인접한 국가인 폴란드, 발트 3개국에 새로운 긴장이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이 때문에 값싸고 성능이 우수한 한국산 전투기 등의 수출이 이뤄질 것으로 관측되면서 비셰그라드 4개국의 새로운 한국의 방위산업 거점이 생길 수 있을 것으로 관측됩니다. 이렇게 되면 한국의 방산기술 사용 국가들이 크게 넓어짐으로 인해서 한국의 방산혁신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3위는 터키입니다. 터키가 자유민주주의의 가치를 버리고 엘도안 행정부를 중심으로 한 독재적인 정치 시스템을 채택했습니다. 이 때문에 많은 서방국들은 터키의 투자를 외면하면서 엄청난 터키 화폐 가치 폭락 사태가 생기고 말았습니다.
그런데 터키 경제가 갑자기 화랑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역대 최대의 수출량을 달성했기 때문입니다. 값이 싸져버린 리라화로 인해 품질이 좋고 투자 가치가 높은 터키산 제품이 인기를 얻으면서 수출 경기가 화랑을 띠는 것으로 관측됩니다. 터키는 현재 제20국가 중에 산업 생산이 가장 많이 증가한 국가로서 수개월 연속 상승세를 유지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 같은 성장세는 터키의 민족주의 성격의 연대인 범터키 여권 국가들의 연대와도 관련이 있다는 분석이 나옵니다. 터키는 현재 터키어를 사용하는 돌궐족 민족과 연합체성 격의 국가 모임을 성공적으로 만들어내면서 사실상의 과거 돌궐제국의 부활을 선언하고 나섰습니다. 전체 인구는 1억 4천 명에 달할 것으로 추산되면서 방위산업과 제조업 생산 능력을 갖춘 터키가 1억 4천 명의 인구를 보유한 러시아와 대등한 힘을 갖는 국가로 성장할 것으로 관측되면서 러시아나 중국을 효과적으로 견제할 수 있는 신서방 국가가 될 것으로 분석되고 있습니다. 현재 터키는 민주주의의 위협을 받는 국가로 분류되면서 미국 등 서방 국가들로부터 우려를 사고 있는 상황이지만 터키는 현재 엄연하게 나토 동맹국의 주요 맹방국으로서 서방 진영의 자유민주 가치를 유지하는 데 도움을 줄 수 있는 나라로 성장할 수 있을 것이라는 관측이 나옵니다. 터키가 중국을 대체할 수 있는 나라로 성장하려면 반드시 민주주의적인 가치를 국가의 핵심 정체성으로 지키며 나아가야 한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2위는 베트남입니다. 베트남은 공산권 국가이지만 베트남은 과거부터 동아시아의 3대 문명 국가였습니다. 조선, 베트남, 중국만이 유교 문화를 지키는 문명국으로서 인정을 받았던 나라였으며 도자기를 만들어낼 줄 아는 나라 역시 세 나라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나 베트남은 오랜 세월 서구의 식민지 시절을 겪으며 요구한 문명이 많이 회파됐습니다. 하지만 최근 도이머이 정책의 일환으로 베트남이 중국을 대체할 수 있는 제조업 생산 거점으로 떠오르기 시작하면서 한국 등의 서방 국가들로부터 많은 다국적 회사들로부터 인기를 얻고 있습니다. 그러나 폐쇄적인 민족주의, 아직도 사회주의 시스템이 작동하고 있는 나라인 점에서 아직까지 국제 투자자들로부터 우려를 받고 있는 나라입니다. 하지만 이러한 우려를 씻어낸다면 베트남은 중국을 대체할 가장 완벽한 제조업 생산 거점으로 분류됩니다. 베트남은 교육열이 매우 높은 나라로서 미래 성장 잠재력이 높습니다. 이 때문에 많은 한국인들의 투자가 있어야만 미래 베트남의 성장분을 한국에서 이득을 취할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옵니다. 현재 베트남은 중국과 전쟁 위기에 직면해 있을 정도로 감정이 좋지 못합니다. 중국과 베트남은 남중국해의 영유권을 두고 갈등을 빚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 때문에 현재 베트남에서는 중국에 위치한 수많은 다국적 기업들의 노동집약적인 산업들을 유치하기 위해 국가의 정책이 집중돼 있는 상황입니다. 최근 전 세계적 질병 사태와 더불어서 세계적인 인플레이션 상황으로 인해서 베트남의 제조업 경기는 사상 최대 확장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 때문에 이 기회를 놓치지 말고 한국인들의 적극적인 투자가 있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1위는 북한입니다. 북한은 현재 중국을 대체할 수 있는 최고의 고급 제조업 전진기지로 분류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북한의 핵개발과 미국과의 외교적 협상 타결 난항으로 인해서 북한의 제조업의 문이 열리지 않고 있습니다. 과거 북한에 진출한 개성공단의 생산품의 경우에는 메이드 인 코리아라는 상품으로 찍혔습니다. 메이드 인 코리아, 그리고 뒤에 개성이라는 영문 표식이 붙는 것인데요. 한국 기업이 60% 이상 투자했을 경우에 해당되며 그보다 낮을 경우 메이드 인 DPRK로 찍히게 됩니다. 그만큼 한국에서 생산됐다는 인정을 받을 수 있게 되어 그 앞서 열거한 여러 신흥 제조업 국가들보다 막대한 프리미엄이 있는 것입니다. 이미 개성공단에서 생산되는 메이드 인 코리아 제품에 대해서는 동남아시아 각 국가들로부터 견제를 받고 있습니다. 자국 제조업 산업이 타격을 받을 수 있을 것이라는 우려 때문입니다. 북한 내에서 개성공단을 모델로 한 여러 개의 산업단지가 만들어지고 해외에 수출되게 될 경우에는 중국을 대체할 수 있는 가장 좋은 제조업 기지가 만들어질 것으로 관측됩니다. 무엇보다 품질이 가장 우수한 제품을 세계에서 가장 싼 노동력으로 만들어낼 수 있어 현재와 같은 인플레이션 상황 속에서 가장 효율적인 생산기지가 될 수 있는 것인데요. 그러나 일각에서는 이러한 모델이 북한 독재체제의 장기 존속을 의미한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기도 하지만 현재 인플레이션 상황으로 인해 북한의 여러 개의 개성공단을 모델로 한 산업단지 조성은 매우 급속하게 찾아올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옵니다.
개성공단은 2003년 착공한 이후로 불과 2년 만에 분양에 성공했고 착공한 지 10년 만에 총 생산액이 20억 달러를 달성했습니다. 그만큼 세계 그 어느 지역보다 빠른 스피드를 낼 수 있는 상황으로 지금 전 세계에 불어닥치는 인플레이션을 잡을 수 있는 가장 효과적인 생산 기지로 거론되는 이유입니다. 북한 당국은 현재 잃을 것이 없는 상황입니다. 그 때문에 핵 개발뿐 아니라 많은 무리수를 주변 국가들에게 행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시설들이 더 많아지게 되면 잃을 것이 생기기 때문에 북한 내 인권 상황 개선과 독재 체제의 종식이 순차적으로 이뤄질 수 있고 자연스러운 한국 경제로의 흑수병합까지 예상할 수 있을 것이라는 관측이 나옵니다. 과연 세계에 급속하게 불어닥친 인플레 현상이 한반도 통일을 촉진시킬 수 있을까요? 국토전략TV 오늘은 이것으로 마칩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